그래서 너 행복해? 네가 사는 건 행복이 아니야 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세요라고 물으면 대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우리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이분법적 생각들이 행복을 조금 오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완전 훌륭한 결론입니다. 이거는. 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제목은 보통의 행복인데 보통이 아닌 분을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되게 보고 싶었었거든요. 자,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십몇 년 전에 그 프레임이라는 책이 너무 좋아서 거짓말 안 보태고 4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되게 보고 싶었고 그래서 내 대학 때 심리학과를 갈 걸. 그랬었는데 교수님도 원래부터 심리학과 들어가신 거 아니라면서요. 저는 이제 원래 공대를 다녔고요. 제가 원자핵공학을 다녔거든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시험 한번 다시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심리학과로 오게 된 거죠. 심리학과로. 네, 네.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작곡가 나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더 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심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사람들이 심리하게 되면은 뭔가 좀 사람의 마음을 보고 탁 읽어낸다든지 혹은 뭔가 좀 위로를 해줄 것 같은 그런 면이 심리학에 있는데 사실 심리학은 사람을 알고자 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압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프롤로그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이 세상의 권력이 되었다. 개인을 넘어 기업과 국가의 목표로 격상됐다. 무엇이든 권력이 되면 겁이 나는 법. 그러나 행복은 겁을 먹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행복은 내 삶을 사랑하는 정도다. 딱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행복이 이제 특별해진 것 같아요. 네, 행복이 소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처럼. 그래서 행복해지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약간 조금 겁이 나는 대상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행복은 예를 들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만 잘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라는 건 전혀 없고 늘 즐거운 게 행복이다. 즐거움의 상태. 네,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상태를 경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뭔가에 열광할 때도 행복하고요. 책을 읽고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거지 이럴 때도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은 굉장히 다양한 상태들을 포함하는 쉬운 개념인데 행복은 특별한 늘 즐겁고 신나는 뭔가라고 생각하니까 행복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행복하세요라고 물으면 대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서 너 행복해 물어보면은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어제 오늘 엄청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행복하세요?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디부터 생각해서 행복을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네. 약간 그 공격성이 뭐냐면은 그래서 너 행복해? 진심으로 물어보는 것 같지만 네가 사는 건 행복이 아니야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교수님, 내가 그 얘기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아, 그래요? 행복해라고 묻는데 안에 이상한 공격성이 늘 있더란 공격성이 말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함정이 뭐냐면은 그렇구나. 예를 들면 관심 있는 거 하나쯤 가지고 사는 게 좋다 그러면은 네. 다 동의해요. 행복하세요 물어보면은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뭐 행복이랑 관련 있는 것 같지는 그렇죠. 않으니까. 근데 사실은 관심 있을 때가 행복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울 때도 행복한데 행복을 딱 하나의 뭔가로 정해 놓고 그걸 누리는 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너 그래서 행복해 물어보면은 내가 잘 살고 있나? 좀 두려워. 야, 너 지금껏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야? 너 잘 생각해봐. 네. 이렇게 묻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여. 행복이 권력화돼 있다라는 게 뭐냐면 어떤 좋은 걸 경험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와 좋다요. 그럼 좋다가 행복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좋다. 그래서 삶은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의 경험과 자기의 삶이 좋다. 요거예요. 요건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행복이라는 말은 너무 무거워졌고
우리가 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인데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좋다 수준으로 가지고 내려와야 그래야 행복이 쉬워지고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보통의 행복을 얘기하셨군요. 특별한 사람의 행복이 아니고 우리 보통 수준이면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신 말씀 중에서 되게 재밌는 게 그냥 좋아, 그냥이라는 말에 대한 또 해석을 다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자기 삶을 좋아하는 정도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선물해 주죠. 그렇죠. 뭐 가다가 생각났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또 연구를 보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 삶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죠. 그것도 또 다른 의미는 상식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복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아주 가난해도 혹은 몸이 많이 아파도 혹은 사고로 몸에 장애가 일어나도 마음을 잘 먹으면 행복할 수 있다. 당연히 행복할 수는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인가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아요. 안 쉽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이야. 그 수련을 많이 하신 분들이 도달하는 어떤 경지 같은 그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굉장히 상식적이다. 사실 행복을 측정하는 유일한 정답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예요. 그래도 학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제일 쉬우면서도 좋은 방법은 자기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0부터 10까지의 척도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유엔은 이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냅니다.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뭐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가난한 나라들 사람들이 떠올려요. 맞아요. 부탄, 방글라데시. 그리고 수치로도 그렇게 나왔다면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계 1등인 나라들의 평균이 거기가 대개 이제 덴마크라든지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의 평균이 7점대 후반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55위권에서 왔다 갔다 해요. 10점 만점에 우리가 한 5.6, 5.7, 5점 후반대에서 놀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측정했을 때 부탄이 90위권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뭔가 좀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생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그러네요. 이제 뭔지 알겠네요. 요번에는 되게 두드러지는 하나의 단어가 되게 재밌었어요. 행복 천재, 행복 둔재.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행복 천재. 이거 타고나요? 길러져요? 행복 천재? 그 모든 천재가 그렇듯이 타고나는 점이 당연히 있죠.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성격적으로도 행복에 유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행복 천재도 타고나는 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습관으로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복 천재는 공부 천재에 비해서는 노력으로 좀 되는 부분들이 더 많다. 노력하면 다 된다 얘기하게 되면 너무 강한 얘기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자, 그 다음 얘기, 이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행복 천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거 정도를 좀 신경 쓰고 여기서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어 라는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을 몇 가지를 막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구장.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험 중에 하나가 그 아들하고 야구장 표구하는 게 어렵거든요. 거기부터 행복하네. 거기부터 운 좋게 티켓팅이 되는 거는 엄청난 행복이에요. 그때부터 지하철역에서 그 사람들이 이미 야구장 가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자기 좋아하는 팀의 유니폼 입고 막 설레기 시작하죠. 벌써 눈에서 막 디글디글하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올 때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해요.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데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노래를 부른다? 이건 우리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는 우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앉아 있으면 그 세상으로부터 좀 독립되어 있는 느낌이 확 들어요. 굉장히 시끄러운 공간인데 묘하게 집중이 잘 돼요. 선수들 던지고 치고 이런 걸 이렇게 보고 관중들이 열광하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세상은 이런 거지. 야, 사람들은 진짜 이런 거지라고 하는 그 깨달음도 들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시끄러운데 명상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에 또 이렇게 딱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할 곳이 야구장이다. 꼭 야구장뿐이겠는가? 축구장, 농구장, 콘서트장, 극장도 우리 뇌에는 모두 야구장이다. 열광하는 것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면 내 안에 그 뜨거운 에너지를 한 번씩 발산하는 게 필요할 텐데 뭐 어떤 방식으로 열광하면 좋을까요? 교수님이 야구장 못 가면 뭘로 열광하세요? 요새? 저도 그게 고민이 답이 없어요. 이게 대체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그래. 던져볼. 그러니까 이게 뭘로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이거는 대체 가능한 건가 우리 삶에서 저는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즐겁게 수다 떨고 그다음에 때로는 그런 걸 보면서 열광하는 거는 이거는 대체 불가능하다. 이거는 대체 불가능한 거니까 이게 풀리면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아쉽지만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열광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게 우리한테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구나. 에너지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에 중요하다라는 건 알았는데 이게 결핍되고 나니까 맞아. 이게 진짜 소중한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준 뜻밖의 선물은 우리에게 많은 이런 힘듦을 주고 있지만 진짜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그 통찰력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여기 행복천지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 하셨거든요. 이거는 정말 코로나 시대이고 뭐건 불문하고 할 수 있는 거 하나. 행복천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거에 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로 싫어하는 것에 힘이 큽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10개를 들어도 그 사람에 관한 뭐 한 가지 험담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10가지 나쁜 말을 들었는데 한 가지 좋은 말을 듣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확 바뀌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사람들 못됐구나 기본적으로. 못된 그러네, 것일 수도 그러네. 있는데 맞아요. 사실 우리의 생존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안 좋은 것들은 되게 위험하니까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런 속성이 있는데 좋아하는 감정과 안 좋아하는 감정이 이게 꼭 서로 반대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독립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좋은 것들의 힘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경험 때문에 안 좋은 거를 없애는 거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자기의 그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잖아요. 약점을 보완할 거냐, 자기의 장점을 최대화해가지고 그 장점으로 상대를 제압할 거냐 전략이 다른데 장점을 강화하는 거가 꽤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되게 상처받아요. 직장 상사로부터 뭐 그 주위에 있는 뭐 동료들로부터 그 인간관계 트라우마가 되게 크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자기 상처만 보고 직장을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직장 다니기가. 굉장히 좋은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이 있어요. 그런 책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그럼요. 번역은 나쁜 교육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책 제목이. 제 책의 내용하고 일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삶에 지금 너무 중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심이 되니까 마음에 상처 주는 것들은 전부 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척도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니까 나 저 사람 싫어. 왜? 상처 줬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소위 조언, 뭔가 쓴소리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역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우리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마음의 상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면 내 개인의 관심도 마음. 상대를 볼 때도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주나 이런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우리가 말을 못 해. 아니 뭐 이렇게 다 상처래. 나쁜 의도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말을 못 한다. 무슨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중심이 되면 행복을 개인의 마음의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행복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돈 극도로 가난하면 내 인생 진짜 좋아 이런 말 안 나와요. 몸이 너무 아프면 와 너무 좋은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모두 마음의 문제야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게 전부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는 거죠. 자기는 삶이 힘든데 이 삶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마음도 결국 내 책임이 내 되니까. 책임이야. 내가 강하지 못해서, 내가 네. 다스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지는 거는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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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뭐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제 그게 부작용으로 그래서 이런 그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를 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71페이지. 행복 천재들에게는 특별한 4대 보험이 있다. 인간에게도 이런 행복을 위한 4대 보험이 있어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뭐 학술적인 개념은 아니죠.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행복에 여러 요소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 네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뭐 우리의 관심이 외적인 것만 말고 삶에 진짜 필요한 것들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까? 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걸 제공해 주고 있을까? 이런 어떤 전환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건데요. 하나는 뭐 좋은 관계, 좋은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두 번째는 원하는 일을 한다라는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원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 자율성. 네, 이게 엄청나게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거든요. 백수 같아 보이는데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바쁜데 행복한 저, 네. 저 엄청 바쁜데 바쁘실 좋거든요. 거예요. 네. 아주 좋아요. 오늘 하루도. 네. 근데 그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주도하잖아요. 그렇죠. 바쁘니까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자율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시키는 일,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는데 일단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아니어도 될 것 같은. 그래서 난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존재. 근데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니, 뭐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거지? 자율성과 거의 하나예요. 이게 사실은. 맞죠. 의미와 목적이 없으면 자율성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재밌다. 재밌다. 방송도 네. 뭐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it's fun. 네,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 그게 무슨 일이 됐든 네. that's 영어로 하자면 that's interesting. 야 재밌다. 네 생각 재밌고 요거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하는 이 재미가 만약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자율성이 있고 왜 살아야 되는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의미와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재밌다. 이게 있으면 웬만큼은 우리가 견뎌낸다. 근데 이게요 꼭 행복뿐이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공 뭐 내가 원하는 일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도 이게 엄청난 중요하죠. 이거 뒷받침되면 그냥 저절로 굴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행복하고 성공을 우리가 네. 약간 이분법적으로 보고 때로는 정말 이분법적으로, 대립적으로 봐요.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행복해지려면 성공은 좀 포기해야 되고 그렇죠. 너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면은 너 행복해지기 어렵고 불행해져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말하죠. 그거는 행복을 오해하거나 성공을 오해하거나 둘 다 오해하고 있거나. 근데 드라마는 그게 기본이잖아요. 드라마는. 그렇죠. 스토리 성공하면 꼭 불행해지잖아. 그렇죠. 우리의 관념에서는 두 개가 양립이 불가능한 존재인데 행복을 내 삶을 좋아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내 삶에는 내 일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내 관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 자신이 들어가요. 내 자신을 나는 너무 좋아해. 이런 게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게 왜 중요하냐? 나는 내가 마음에 들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행복과 성공을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행복도 어렵게 만들고 성공도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완전 훌륭한 결론입니다. 이거는 그런가요? 저는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고 부자이면은 행복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 혹은 행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뭐 있잖아요. 아유 천상 심리학자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꼬집어 아니, 그래 근데, 세상에.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의 어떤 힘이기도 해요. 아, 네. 부자는 좀 불행했으면 좋겠다. 좀 그래 그마저 가지만 안 돼 넌. 네, 그러니까 그 이해되는 바가 네, 맞아, 없지 않아 맞아. 있는데 그러나 이제 팩트로 보게 되면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이분법적 생각들이 행복을 조금 오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두 가지 더 덧붙여도 될까요? 네네네. 병원의 응급실에 생명이 위급한 문제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제일 먼저 바이탈이라는 걸 체크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은 일단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생명에 이 바이탈 사인 4개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냈다라는 거가 엄청나게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이 괜찮은지 뭘 봐야 되지? 뭐 얼굴색을 볼까? 뭐 하다가 뭐 혈압 뭐 이런 것도 다 네. 체크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우리는 이 4가지를 갖추고 있을까? 나는 그걸 갖추고 있을까? 그렇지. 나랑 일하는 동료들에게 내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나? 예,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바이탈 체크 같은 거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 행복 바이탈 체크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도 뭐 그런 거 알려주고 정말 중요해. 너 이거 한번 주기적으로 한번 체크해봐.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제가 이걸 왜 아주 보통 행복이라고 이름을 정했냐면은 우리가 너무 행복을 100점 만점에 100점을 모두가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차를 인정하기 때문에 체력도 사람마다 다르다 인정하죠. 지적인 능력도 뭐 다르다 뭐 이것도 인정해요. 창의적인 것도 다르다. 그걸 인정하니까 모두가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처럼 뭐 능력이 있으면서 똑똑한 사람이 되자 이거 기대하지 않거든요. 행복도 각자가 그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게 어느 정도 레인지가 약간은 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 정도면 이 정도 행복한 게 현실적이고 어떤 사람은 더 할 수 있고 이래서 모두에게 다른 목표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모두는 다 금메달을 따야 돼요. 행복에서는 맞아. 우리 모두가 이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정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게 소위 진보가 생기는 행복에 목표를 개인별로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근데 내가 엄마로서 알리는 이게 가치 있는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이들한테 엄청 중요하겠다. 궁금함조차도 없이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약간 이렇게 우리 감정과 뇌가 시달렸거든요. 행복에. 피곤했죠 좀. 피곤했어. 아주 행복이. 부담스러워. 맞아요. 근데 그걸 쫙 풀어주시면서 우리가 손에 쥐고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는 크기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아주 역시 박수 좀 주세요.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을 맞춰주시는 분께 여러분 행복하시라고 이 책 꼭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1, 2, 3, 4 갑니다. 제목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10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1. 에라 보통의 행복. 2. 어쭈 보통의 행복. 3. 어쿠 보통의 행복. 4. 아재 보통의 행복. 5. 아주 보통의 행복. 자, 여러분 제목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5개입니다. 5개. 5개의 문항 중 책의 제목을 댓글로 써주시면 4개를 냈었어요. 괜찮아요. 그 괜찮아요. 이거 하다가 뭐 8개도 간 적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제목 맞춰주신 10분께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꼭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복의 진짜 의미,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행복을 꼭 이번에 스스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MK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행복은 사실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저 위에 있는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땅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대로 사시면 행복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특히 이 채널 네. 더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오늘의 북요약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